안녕하세요. 경영학과의 이준혁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경영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의 재무금융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대학의 그 학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영학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학부에도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에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니스트 경영학부에서 배울 이런 과목들이나 다른 경영학과 비교해서 유니스트 경영학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 학제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 내에 이제 칼리지들이 있습니다. 그 칼리지 밑에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대학교, 대학, 학부, 학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니스트의 경영학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유니스트라는 대학교에 저희가 원래 이번에 학제 개편을 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이 경영학과는 칼리지에 속하지는 않고 칼리지보다 하나 낮은 단계인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경영학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경영학부가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반 경영 트랙과 재무회계 트랙으로 나눠졌는데 이도 또한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서 하나의 트랙인 경영 트랙으로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학과 경영학이 어떻게 비슷하며 또는 다르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공학에는 화학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생명공학 등등 이렇게 각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듯이 아마 경영학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70년, 80년 전에는 경영학도 경영학이라는 한 분야, 기업에 대해 연구하는 한 분야였을 거지만 그런 기업의 사이즈가 굉장히 시간의 감에 따라 커지고 각 분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한 이런 분과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영학이라 하면 거기에 속하는 분과들이 회계학, 재무학, 마케팅, 인사관리, 조직관리, 전략, 생산관리, 경영정보학 등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지식들이 하나의 성과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 분과의 모든 지식이 나중에 통합되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시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통합적인 그런 큰 지식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경영학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과별로 기초하여 그런 각 분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분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경영학 하면 당연히 기업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래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은 외부 환경과 계속 이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과의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진화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기업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변하는 시대 디시전 메이킹 얼마나 신속하고 올바른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각 분과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듯이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문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수학 같은 계량적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계량적 분석 방법은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interdisciplinary 학문, 즉 융합적 학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문기사 지금부터 한 3장 정도의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신문기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졸업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낯설은 용어들이나 어떻게 이런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졸업하실 즈음에는 굉장히 이런 신문기사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뽑아온 신문기사가 바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라는, 처음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말 같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왜 반대의 관계인지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잠깐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팔면 채권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그런 반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한진칼의 그 최근 기사를 보면, 작년 기사인데요. 지난해 12월 13일 단기 차입을 통해 한진칼은 자산 총액을 1조 9천억에서 2조 1천억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차입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 규모를 2조 이상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 기사의 밑부분을 보시면 증권가에서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일 경우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나 같은 게 아닐까? 이게 과연 뭐가 다를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회계분과에서 회계 수업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이런 지식을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 계류 중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삼성바이오의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에 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나오는 얘기가 종속기업, 관계기업 얘기. 이런 얘기는 왜 종속과 관계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회계 처리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걸로 평가 차익을 얻었다고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콜옵션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겠지만 파생 상품의 하나로서 어떤 요즘엔 기업의 많은 CEO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상품 중에, 재무 상품 중에, 금융 상품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옵션이 뭔지, 수합이 뭔지,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또 지식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기업의 분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가시면 기업의 활동, 삼성전자의 직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보시면 연구개발, 기술설비 다양한 직무들이 있지만, 저희 경영과 관련된 경영지원에 대한 이런 직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지원은 기획, 재무, 인사, 경영혁신, 구매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스텝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기획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한다든지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신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바로 기획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얘기하는 부서지요. 그리고 뭐 재무부서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관리회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외부의 투자자들을 위한 재무회계 지식, 또는 한국 기업들은 특히 수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외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변화에. 그래서 이런 외환 관리와 관련된 업무 지식, 이런 것도 또 재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라면 품질 공급 경쟁력이 확보된 제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직무로 회로 개발, 기구 개발, 구매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 분과 중에 그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또는 SCM이라는 그런 공급 체인망 관리 그런 분야와 이제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삼성전자 직무에 있는데요. 영업 마케팅이라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촉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리테일 전략 수립 및 유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리테일 마케팅,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기업에 이런 분과가 있듯이 경영학과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분과에서 이런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분과의 각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계학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계학이라면 가장 이제 여러분들 장부라는 것이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이런 게 가장 회계 수업에 회계학 101, 101 수업을 들으시면 듣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그런 자산,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산은 어떤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됐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부채에 의해서 조달됐는지 아니면 자본에 의해서 조달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결국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게 바로 기업이 어떻게 그해 돈을 벌었고 어디에서 비용이 나왔고 어디에서 수익을 얻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한 6년 전, 7년 전에 중요한 이슈가 이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분식회계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안진회계법이라는 큰 회계법인, 우리나라의 주요한 회계법인도 이 문제로 이제 좀 상당한 그 페널티를 물게 됐는데요. 이런 분식회계가 왜 일어나는지. 사실 분식회계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장부 조작입니다. 그럼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이익을 늘리고 그리고 손해는 그거를 최소한 손실은 적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분식회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가 미국의 2001년에 그 엔론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이런 대우조선해양까지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말로만 듣던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학 수업에서 많이 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학은 이제 저의 전공이긴 한데요. 아까 그 회계학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자산에 대한 그 기업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근데 그 기업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자금 조달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파이낸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은행을 통한 그런 직접 금융, 그런 빚을 통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일부, 나의 그런 쉐어라고 하죠. 그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그런 자금 조달하는 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자금 조달의 수단이 어떻게 다르고 기업들은 이런 자금 조달의 그런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금 조달의 수단이 결국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그런 이슈들을 재무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생상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초자산, 전통적인 그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인데 대표적으로 선도, 선물거래, 수합거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위험 관리를 위해서 많이 개발된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게 되고 또 분산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한 달걀을 한 바스킷 안에 다 두지 마라. 우리 영어로는
don't put all your eggs into one baske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하냐?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산 투자의 기본의 뒤에는 자산들 간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런 투자론 수업을 들으시면 분산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들 얘기하면 기업 지배구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외국의 그런 기업 사냥꾼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런 이슈들도 경영학의 다양한 분과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광고와 관련된 것인데요. 좀 더 제가 공식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은 기업이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제품의 판매 경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4P 전략이라고 4P, 4개의 P자 Place, Promotion, Product, Price라는 건데요. 이런 제품 유통 경로 가격과 이런 판매 촉진에 대한 마케팅 믹스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로고,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런 로고에 대해서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가 한 기업, 저희들도 어떤 기업을 생각하면 어떤 떠오르는 로고가 있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로고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것 같이 성공을 위해서 고객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고객과 같이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마케팅과 심리학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마케팅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 이게 아이케아 또는 이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만든 상품, 이런 마케팅 수단인데 이케아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과 기술의 접목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케아 플레이스는 모바일에서 가상으로 이런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의 제품을 실제 집 꾸미듯이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게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실 거는 기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기업의 큰 그림과 그런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기업의 그러니까 빅픽처와 어떤 방향, 디렉션, 어떤 방향을 앞으로 나아갈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즉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에 대한 그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어디 회사에 가시건 이런 수학 분석이라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거의 약자인데요.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와 내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에서 내가 강점이나 약점이 있고 기회가 뭐고 위협이 무엇인지를 환경 분석을 하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경영 전략을 많이 하는 데는 기업의 기획조정실 아니면 미래전략실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조직이라는 분야는 인사관리인데요. 인사조직관리인데요. 기업은 생산, 판매, 기타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평가하고 개발하고 보상 및 유지를 행하는 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이를 인사관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런 기업의 모든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기 대한항공의 그런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코오롱 기업의 그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CEO들의 기업의 그런 대처 방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땅콩회항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 너무 그
한마디로 대처를 잘 못한 거지요. CEO가 대처를 잘 못한 거고, 여기 코롱의 마우나오션 리저트의 경우에는 이 코롱의 이웅열 회장이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이런 사죄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코롱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이런 사과문을 타임리하게 그 시기적절하게 발표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그런 이미지에 좋은,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경영자의 극명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로 이런 거를 배우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잘 주느냐. 그죠?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잘 해주고, 못하면 그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다른 재교육을 통해서 더 성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게 인사 조직 분야의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경영정보학, 우리 MIS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적재정시의 경영 효율성 달성과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해주는 오늘날의 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컴퓨터에 의한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IT와 경영 분야의 접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오늘날에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의사결정에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쪽이 이런 분과가 경영정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IS 분과와 관련된 대기업의 계열사는 예를 들면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는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원재료의 적절한 기술적 가공을 통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켜 제품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의 그런 어떤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큰 이슈인데, 199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이런 just in time, 적시 생산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서 이 생산에 굉장히 효율성을 달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고를 거의 0으로 만들어서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90년대 후반 비용 절감, 재고 절감, 결함 제공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만든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요즘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쿠팡,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로켓 배송,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생산관리나 운영 분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유니스트의 그런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학제 개편 전에 이런 도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경영학부의 이런 트랙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경영 트랙, 재무회계 트랙 또는 이 트랙으로만 선택 가능한 게 면책 경영 트랙이었는데요. 이제는 경영학부 밑에 이 경영 트랙으로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경영학부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자랑으로 이렇게 항상 말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 AACSB라는 이 세계적인 이제 경영학 교육 국제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개교 9년 만에 이룬 쾌거이고, 이 한국의 동남권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인정받은 대학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5%만의 경영대학, 비즈니스 스쿨들만이 이 인증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명성이 있는 그런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5년이 넘게 준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이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수업 과목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학제 개편 전에 이런 수업에 대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들인데,
이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트랙별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시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잘 그냥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무회계 트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과목들이 이제 필수 과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들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재무회계 트랙이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리큘럼 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좀 더 여기 어드밴스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Corporate Finance, 기업재무라는 과목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를 따라가보면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 전에 재무회계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를 듣고 재무관리를 듣고 기업 재무를 들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 좀 더 어드밴스드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위험관리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 맵을 따라가셔서 어떤 수업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시퀀스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데요. 또 그 재무회계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분과의 그 재무 내에서도 좀 더 그 집중화된 그런 과목을 자기가 전공을 좀 더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시퀀스로 이런 순차적으로 수업을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서 제가 금융공학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이 금융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은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라는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퀀티테이티브 파이낸스 같은 계량 재무 수업을 듣고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에 더 깊은 그런 날리지를 얻게 되는 그런 순차적인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옛날 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 경영의 커리큘럼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서는 이런 조직행동론, 마케팅 관리, 재무회계, 재무관리, 생산관리, 경영전략, 그리고 다이나믹스 오브 IT라는 과목은 1트랙을 일반 경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수였고 2트랙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었는데요. 일반 경영의 커리큘럼에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영, 하지만 지금 이제 경영학부겠죠. 경영학부에 이런 또 경영 트랙의 이런 선택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량경제학 같은 기본적인 이제 분석,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학들의 그런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회사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경제 일반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혁신과 변화의 원리, 창업과 벤처 이런 과목들은 여러 공대 학생분들도 심지어 이런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과목을 좀 들으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그죠?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결국 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뭐 경영학부를 나온 졸업생들이 간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갔죠. 이렇게 뭐 기업들도 있지만 뭐 금융권들도 있고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더 석박사 그런 쪽에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딜로이트 같은 데는 대표적인 이제 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금융권에 간 친구들인데요. 은행권이나 아니면 금융 공기업들에 간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취업되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경영학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엽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2학년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